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함께합니다. 스포츠계의 대부이자 역대 대통령들 지근거리에서 모신 분이죠.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직접 뵌 게요. 네. 한 15년 전쯤에 뵌 것 같습니다. 예, 저 의원회관 사무실에도 찾아뵙고 했었는데, 예, 여전히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네. 예. 요즘에 또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최근에 내가 만난 거인들, 이런 책도 쓰셨어요. 네. 예. 제목을 거인이라고 붙여서 제가 좀 흥미로웠는데, 네. 특별히 거인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루어놓은 걸 보면 다 거인들이죠. 네. 특출하고. 예. 자기 분야에서 뭔가 이루어놓고. 네. 존경받을 만한, 물론 네. 결함도 있으시겠지만. 네. 거인들은. 예. 첫 회는 보니까 이제 만델라도 쓰셨고, 국내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다 인연이 있으신데,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의 인연이 좀 각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군대에서도 모셔 있었고. 네. 또 내각수반실, 청와대. 네. 이렇게 쭉 가까이서 뵀으니까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우선 무엇보다, 유경수 여사 저격. 네.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거죠. 네, 당시에 네. 경호실 차장으로. 네, 네. 네. 그때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저격당하시고 고무신을 집어들고 나가시는 그 장면. 네. 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총알이 이제 유교수 여사께 맞은 건 모르셨겠죠. 이제 자기한테 공격이 오니까 네. 연설대 밑으로 이제 일단 숨어 쉬다가 상황 끝 하니까 이제 그때 다시 연설을 끝내고 네. 돌아보니까 유경수 여사께서 벌써 다 실려 나가시고 네. 고무신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주워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호관들이 너무 앞에서 설친다고 그래가지고 네. 대개 박정규 실장 혼자 위에 있고 다 뒤에 가 있었죠. 네. 네. 박종규. 네네. 예, 박종규 당시 실장이었고 그 밑에서 이제 네네. 차장을 하셨던 네네. 거죠. 네네.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청와대를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실장이 이제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나가게 이제 사표를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나갔죠, 전부. 네. 다음 경호실장이 차지철. 네. 그 밑에 있을 수는 좀 없죠. 네. 네. 군대에서도 계급도 많이 달랐고 또 네. 성격도 안 맞고. 차지철 씨와 관련돼서도 글에서 써놓은 대목이 하나 있던데요. 그렇죠. 차지철 씨가 저한테는 잘했습니다. 근데 한 번 만났더니 청와대 일개 사단이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경호실이라는 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지 전쟁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경호관이라는 거는 미국서도 급하면 몸으로 전부 떼지 않습니까? 린던 때도 그렇고 네. 레이간 때도 그러고. 근데 네. 권총 뽑을 때는 경호관이 권총 뽑을 때는 이제 상황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잘 해야죠.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네. 주로 인간적인 면모 이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한 번은 아주 직언을 세게 하는 그런 면모가 있다. 그래서 4.19를 진압 잘 저거한 네. 송효찬 참모총장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렸다. 이런 네, 그렇죠. 예, 네.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네, 일군 사령관 송 장군이 하실 때 박정희 소장 시절에 네. 참모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죠. 네. 전 그때 비서실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참모총장이 돼서 갔을 텐데 4.19가 일어나가지고 비상계엄사령관 이제 참모총장이 맡으시고 부산에 이제 군수기지 사령관이 박정희 소장이었었는데 네.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4.19가 났는데
군이 그래도 국민 편에 쓰고 대통령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상을 잘 장악해서 그다음에 정치인들한테 남겼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하야하시고. 근데 그 송 장군이 그때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 발포도 안 하고. 네. 저 당시의 국민적 인기가 네, 예.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장군께서 부산서 편지가 왔어요. 네. 지금 인기가 좋은 줄 알지만은 나날이 인기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3.15 선거 때 군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지고 빨리 그만두신 게 좋다. 이렇게 감히 얘기하기 어려운 일. 네.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 네, 그때는 뭐 송 장군이 인기가 굉장히 국민들 간에 좋아서 뭐 화를 좀 안 내셨을까요? 안 좋아했죠. 네. 박정희 당시 소장 네,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어디다 감히 이런 글을 보내 뭐 이런 반응이었겠네요. 그렇겠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뭐 인연도 네. 뭐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 그 11.6 사태 이후에 네. 11.6 사태 이후에 제가 한 두 번 뵈러 갔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신당동 그 자택으로요. 네네. 그때는 좀 뭐랄까 이 서슬퍼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의연하고 네. 단정하시고 네. 저 그랬습니다. 네. 운명을 제대로 잘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이제 국회에서 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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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회에 들어오시고 나서도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같이 한 예. 2년 있으면서요. 그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뭐 한승수 뭐 등등해서 우리 공식 몇 사람이 갔었죠. 그때 네. 모시고 갔고 또 그 외에 또 국정감사 때문에 미국 뭐 카나다 이런 데 이제 갔는데 언제든지 하여튼 학구적이고 흐트러지는 일이 없고 딱 항상 한복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네. 요즘에는 뵌 적이 없습니까? 요새는 이제 대통령 되시면 이제 뵈면 안 되죠, 우리는. 네. 일할 사람들이 봐야죠. 네. 그 후에 한번 내가 중앙일보에 연재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 글 읽고 하면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다 역사가 됐지 않냐고 그러고 또 한 번은 또 유정복 무도연맹 회장 취임 때 같이 나갔었는데 그땐 어려울 때 못 도와줘서 죄송하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상당히 또 겉으로는 그래도 인간적인 점도 많습니다. 아까 잠깐 12.6 얘기를 했습니다만 12.6 직후에 네. 이제 전두환 장군이 이제 정권을 잡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계 뭐 88 올림픽도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단 88 올림픽의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네. 체육은 국력이다, 뭐 네. 체력은 국력이다, 네. 체육 입국 이래가지고 돈이 없을 텐데 제법 체육에 대해서 전국체전도 꼭 나오시고요. 그렇게 네. 하는데 태권도지가 맡아가지고 이제 국기와 세계화 이렇게 내세워서 막 개혁을 하고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갈 때 제가 건일들여 가지고 국기 태권도라고 휘호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후에 잘했지만 이제 그 바람에 이제 국기가 됐죠. 그리고 네. 이제 사격대회 박정규 씨하고 저하고 유치해가지고 세계 사격대회를 서울서 치렀습니다. 그 네. 후에 이제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그때는 뭐 허황된 얘기지만 국민체육심의회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남도구 총리 그다음에 최기화 총리 이래가지고 네. 앞뒤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문교부 장관, 체육회장, 서울시장, 박정규 씨, 이렇게 해서 회의하고 그런 게 시작이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구체적으로, 예. 돌아가시니까 이제 중단됐다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그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그 공력을 한번 다시 키워 올리려면 네. 올림픽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요. 네. 뭐 최근에 정윤회 씨가 지금 뭐 언론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씨. 네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올림픽 유치전에 나섰을 때, 칼에 네. 승무원이 5명 정도가. 5명 예, 갔죠. 5명 정도가. 미스 코리아도 예, 가고. 예, 예. 네. 그건 일본에서.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정윤회 씨가 그 독도에 갔을 때 동행했다는. 난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그 정모라는 사람은 이번에 예. 이름 처음 들었는데요. 예. 그때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간 거는 우리가 이제 국력이 약할 때인데, 네. 전시장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일본이 이제 일본 항공의 스튜어데스를 이제 동원을 한다 얘기를 듣고 우리도 이제 잘 승무원들을 동원해서. 네, 예, 그러니까 홍보전을 우리도, 하는데. 네, 네. 조중훈 씨가 이제 역시 스튜어데스들이 그 영어도 잘하고 네. 그 손님 접대를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전시장에 오면 이제 IOC원들 이제 보러 오면 이제 접대를 해야 되니까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이름을 그때 그 연재를 하시면서 밝히셨었잖아요. 그렇죠. 뭐 애를 많이 쓴 사람들이니까 네. 이름은 제가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근데 88 올림픽 때 좀 훈장도 주고 뭐 대접도 해줘야 됐었는데 한국이 그런 거는 못하기 때문에 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정윤회 씨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좀 이어왔고 지난번에 그 이른바 지금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다는 정윤회 씨가 독도에 방문했을 때 전 그건 같이 지금 갔었다. 처음 뭐 듣는. 이게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네. 뉴스인데요. 그때 인터뷰가 조금 나왔는데 이제 그 사실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당시에. 저는 뭐 그것밖에 모르니까요. 네. 그것도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들 저희 세대하고는 워낙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지금 이름 네, 잔뜩 나오는 사람들 네. 우리 세대 때는 그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니까요. 뭐 자연적으로 정윤회 씨는 뭐 언론을 통해서만 보셨겠네요. 요새 아직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밤낮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뭐 대단한 문제입니까? 그게 뭐. 네. 네. 어느 정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뭐 네. 김대중 정권, 뭐 김영삼 정권, 다 뭐 노태우 정권인데 다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요새는 또 뉴스가 광범위해져 가지고 또 뭐 요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그전하고 달라가지고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도 다르고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런던 타임즈에 그 대기자가 한 분 인천 와서 얘기가 너희 나라 서울 올림픽 치르고 발전할 때는 정말 다른 나라 비교를 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발전을 했는데 네. 겨우 독일 정도가 비교를 할 수 있다. 근데 요새는 너희 나라 보면 리벤지, 보복, 한풀이 보복, 한풀이. 네, 그런 사회같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회가 만약에 됐다면 그런 일이 많이 언론에 나오겠죠. 네. 지금 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새는 뭐 누가 뭘 해도 잘했다는 말 합니까? 네. 안 하지만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만 경제가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경제도 그래도 잘 이제 세계 속에 끌고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뭐 국위선양 외교 좀 더 외교가 좀 한중일 바란스 있는 외교하면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자니까 좀 또 한계도 있겠죠. 또 자기 부친 모친께서 대통령 또 영부인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를 직접 보시고 그랬었고 또 여자니까
남자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뭐 국민 복지, 국방, 외교, 경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뭘 해도 칭찬을 안 하니까요. 그 책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쓴 그 국가와 혁명과 나 네, 마지막 구절 네, 그거를 그 책에다가 쓰셨던데 네. 뭐랄까 지금 뭐 저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사명감, 네. 그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교수 여사 시절에 거기서 크고 네. 가정교육도 받고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다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영향이 많겠죠. 그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 또 뭐 보릿고개 없애고 한국 산업화하고 뭐 쭉 뭐 재벌도 키우고 뭐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역시 그 국가를 일으키기 위한 사명감, 책임감, 비전 이게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역시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그런 데서 쭉 길을 걸어왔으면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 풍족하게 잘 살고 국방도 하고 복지도 좋고 또 경제도 성장하고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뭐 어깨 피고 뭐 이런 국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명감, 책임감에서 지금 그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좀 그때보다 이제 축군들이 책임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그 시대 때하고는 좀 다르게 없는 것 같고요. 측근들 사이 주변에 목숨 걸고 네네. 뭐 목숨을 걸어야 될지 알간 헌신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 이제 뭐 지겠지만은 그 전보다는 좀 그런 것 같은 감을 많이 주고요. 예. 그리고 소통은 이제 안 되는 게 아니고 역시 여자니까 좀 어렵겠죠. 저희도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데.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그 인재등용도 지휘관이 그 나폴레옹이 자기 참모 이상의 일을 못 하거든요. 참모들이 다 하는데 좀 광범위하게 뭐 박정희 대통령은 적 아군 뭐 선배 뭐 누구 따지지 않고 막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했으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한중일 외교도 좀 밸런스 좀 잡고. 네. 균형을 잘 잡고. 네. 그 책에서 보니까 지금 좀 정치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김종필 전 총리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평가를 좀 하셨어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 김종필 총리가 그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뭐 단순한 군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상당히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세계도 내다보고 또 그 밸런스도 있는 멋있는 정치가입니다. 문화청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때를 잘못 만나서 대통령은 못 되셨지만 상당히 한일 회담도 성공시키고요. 또 제3공화국 안정이 전부 그분이 이제 뒷받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분이죠. 뭐 어디 보니까 그 박종규 피스톨박이라는 박종규가 그 한일회담 성사하고 돌아온 뒤에 뭐 쌍권총을 들고 김종필 잡으러 다녔다고 막 그런 에피소드 있던데. 그때 이제 6.3 사태 한일 회담을 이제 못하니까 박 대통령께서 김종필 씨한테 안 되는 건 다 그때 맡길 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공을 해서 3억 불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왔는데 한국 감정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계엄령 깔고 이제 당위장을 사퇴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그만둔다고 그래서 뭐 종용하려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JP가 정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아,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게 정치다. 네네. 아, 좀 멋있는 말이네요. 네네. 그 라이샤와 만났을 때 라이샤가 물어봤어요. 정치가 네. 뭐라고 생각하는. 라이샤와 주일대사 하던 분이니까요. 네. 하버드 교수 시절인데 그 역시 한일회담 성공시키고 한국의 이제 정치의 주역이시니까 그런 물어본 것 같아요.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외유 1차, 2차, 3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정치다. 네. 아, 이 말씀 아주 좀 귀에 좀 담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